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통신회사 대리점 직원이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 뒤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건데 피해자들은 써보지도 못한 휴대폰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휴대폰 요금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 석 대와 스마트워치 한 대를 추가로 가입했다며 기계값 할부금과 요금을 더 내라고 한 겁니다. 통신회사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결국 밀린 요금과 할부금은 33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신분증을 건넸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가족결합 요금 할 때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하다 해서 그걸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지금 핸드폰이 거의 한 3대 가까이 중독이 돼서 이쪽으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곳 대리점 직원이었던 20대 B씨로 대리점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누구나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개통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심지어 이제 점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고 있었고. 경찰은 개인 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 혐의로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이 피해자에 대한 신고 건수만 4건에 1,0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경찰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적 중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밀린 요금을 독촉해왔던 통신회사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명의 도용으로 확인되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각 정당의 도당 위원장들을 만나 선거 판세와 또 전략을 들어보는 신년대담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고은실 제주도당 위원장을 송원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은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구도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전개되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소수정당이 언론에 노출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또한 높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에 휘둘리지는 말자. 앞으로 언론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에 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에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까? 도민들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의 환경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4.3의 어떤 개정 문제라든지 돌봄 책임제 등으로 해서 도민들께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겠고요. 지방선거도 이제 5달 정도 네. 남아있는데 정의당에서는 도지사 후보를 언제쯤 결정할 계획입니까? 대선이 어쨌든 끝나면 이 정치의 판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대선을 끝난 이후에 중앙당의 어떤 정치 활동 내지는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건강상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깊습니다. 제주에서는 지금 제주녹색당 그리고 시민정치연대 제주같이 이런 진보 진영에서 각자 지금 도지사 후보를 확정한 상태인데 지방선거 국면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를 단일화한다거나 아니면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당에서 지금 대선에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한 연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방선거는 아직 뭐 막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아마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정의당이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최고로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힘으로 정의당 당원들이 제주도의 정책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표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제일 크게는 제1공항 백지화가 문제라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1공항에 대해서는 이미 도민들은 반대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말씀하신 제주도의 환경수도 지정 문제도 기후부지사를 도입해서라도 좀 실행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자체에서 책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 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그제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일괄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까지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될지 불투명해지면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도 혼선을 빚게 됐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제주 산간 지역엔 많은 눈이 내려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는 하는데요. 어제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눈이 쏟아졌는데도 차량 통행이 뒤늦게 통제돼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도로. 경찰관 한 명이 하얗게 변해버린 도로 위 차들에 서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눈을 치웁니다. 제설 차량이 오지 못한 또 다른 도로에선 경찰관들이 급한 대로 삽으로 눈을 치우고 염화 칼슘을 뿌립니다. 오르막길에서 연신 헛바퀴만 도는 승용차. 눈 속에 빠진 차량을 빼내려 성인 남성들이 힘껏 밀어봅니다. 중문 쪽으로 넘어가려고 오르막길 가다가 눈 때문에 이제 빠져갖고 이제. 제주 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전 6시쯤. 하지만 도로는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이후부터 통제되기 시작하면서 미처 월동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들이 눈 덮인 도로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운전을 포기했고 곳곳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거나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데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갑자기 그렇게 도로 결빙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낮부터 기온이 올라 통제됐던 산간도로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한라산 삼각봉에 10.9cm의 눈이 쌓이는 등 산지에 종일 눈이 쏟아지면서 한라산 입산도 제한됐습니다. 새벽부터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가족끼리 와가지고 이제 천백구 가자고 이제 산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눈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왔는데 갑자기 통제됐다고 해서 좀 아쉽네요. 기상청은 제주 산지에 오늘 새벽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오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눈이 얼어 산간도로가 다시 통제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겨울이 오면서 남해안에서는 대구잡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산란기를 맞아 알과 살이 꽉 찬 대구가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 고향인 거제 앞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어기를 지키고 방류 사업에도 힘쓴 결과인데요. 활기 넘치는 대구잡이 현장에 서윤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를 10분가량 내달려 닿은 경남 거제 관포항 앞바다. 단지 모양의 그물인 호망을 끌어올리자 큼지막한 대구가 한가득 잡혀 올라옵니다. 산란기를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구가 뱃전에서 퍼덕거립니다. 큰 것들은 무려 1m급, 무게는 10kg에 육박합니다. 몸집을 잔뜩 키운 대구입니다. 입 크기가 남다른 녀석, 그래서 이름 그대로 대구입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많고 씨알도 커 힘든 뱃일에도 어민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올해는 진짜 대구 마야 풍년입니다. 대구 맛도 우쪽 대구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보면 맛 자체가. 갓 잡은 싱싱한 대구가 경매장에 들어오자 한적했던 어촌 마을이 갑자기 들썩입니다. 마리당 평균 가격은 4만 원 선. 한때 어획량 급감으로 금대구로 불렸지만 수정란 방류 사업에다 금어기를 철저히 지킨 어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생산량은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대구 소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탕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회도 일품입니다. 멀리 알래스카 연안까지 갔다가 어김없이 이맘때 태어난 거제로 돌아오는 대구는 다음 달 말까지 풍성하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 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7도 선으로 예년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도 산지에 눈은 그쳤지만 현재 안개가 껴있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결빙 구간이 많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산간도로 이동 시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부터 한라산 삼각봉에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렸는데요. 아직 한라산 탐방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된 구간이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탐방 정보 확인하시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7도, 동부 지역은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9도, 남부 지역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기압골을 지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씨 20만 원, 이청함 씨 4만 9,010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직원 1동 6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한경면 한경해안로 인근 갯바위에 길이 180cm, 무게 40kg 정도의 죽은 상괭이가 발견됐습니다. 그제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포구 인근 갯바위에서도 죽은 상괭이가 발견됐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주 지역 인구는 67만 6천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0.32% 늘어나 2008년에 0.24%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50명으로 재작년보다 26.5%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통사망사고 집계가 이뤄진 지난 1986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유형별로는 차대 보행자 사고가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고 차량이 렌터카인 경우는 전체 사고의 12%로 6명이 숨졌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유지 260만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매입 면적은 79만 제곱미터로 당초 계획의 3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에 살거나 2인 이상인 공유 토지여서 매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는 윤미선 씨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에 제주 지역 33번째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선 씨는 지난 1999년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해 보험업계 플래너와 매니저 등을 맡으며 정기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왔고 바르게 살기 효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반야사가 소장한 불서 2권이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불서는 지장보살의 중생구제의 공덕을 담은 경전인 지장보살 본원경과 고려 보조국사 진울이 편집한 법집별행록 절요병 잎사기 2권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권 모두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전래본이 매우 드문 희귀 판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